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아이들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진이는 주방 가서 아침 준비하고 목사 부인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집안일부터 시작을 하죠. 집안일이 끝나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금지시킨 부업까지 시킨 겁니다. 양질의 교육 받겠다고 돈 내고 왔는데 정작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쉴 틈 없이 일을 시켜요. 그 12살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빨래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빨래 널고 공부라는 거, 이렇게 홈스쿨링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일을 안 하면 밥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더 일을 해야 됐었고 제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너무 학교가 가고 싶었고 정말 울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다는 말이 너무 짠하네요. 이게 먹는 거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정말. 아니 사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준 씨 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아니, 왜 이런 학대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 이걸 바로 집단 동조 심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네네. 보통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심리가 있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동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해요. 아, 특히요. 수진 씨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 목사에게 복종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동조해서 따라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오 목사에게 복종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고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었다는 점. 이런 요인들이 모여서 단순한 행동뿐 아니라 의사 결정까지도 영향을 준 거겠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분조 심리를 되게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다 교회 공부방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부모들이 헌금하지, 애들은 부업해서 돈 벌어오지. 오 목사에게 공부방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오 목사가 어떻게 100억대 자산가가 됐느냐? 오 목사는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어머니 따라서 공부방을 등록을 하러 갔었어요. 전단지를 아마 어머니가 보고 찾아가신 것 같아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간 곳은요, 어느 공부방과 다름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1년쯤 다녔을 때 원장이 동희 씨와 아이들을 불러요. 동희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놀러 올래? 내가 삼겹살 파티 해줄게. 진짜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도 같이 가자. 자, 드디어 일요일 동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화려한 전원주택에 마당에는 삼겹살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고기를 먹는데 원장님이 슥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집을 봐라. 그리고 이 학생 수를 봐라. 이 정도의 이제 학생 수를 보유하고 이런 공부방이 없다. 자기를 이제 따라오면은 나중에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동희 씨가 이 얘기를 들은 게 불과 13살입니다. 이 나이의 아이를 이렇게 홀려서 교회를 나와라 했습니다. 사실 이거부터가 좀 수상한 거잖아요. 네. 처음에 동희 씨 어머님이 공부방 전단지를 보고 이 공부방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단지 내용이 뭐였냐? S대 출신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죠. 야, 이게 오 목사가 영맥들을 유인할 때 썼던 그 부모들에게 썼던 방법이죠. 네.